이 남자 어르신은 젊어서 동네에 반장님을 하셨대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4등급으로 이제 혼자 살고 계시는데, 이 집의 동네에 편찮은 어르신들, 그나마 이제 휠체어를 타고 오시거나 실버카를 아니면 보행보조기를 밀고 오시는 어르신들이 요양보호사 업무 시간에 네. 국수 하나, 뭐 호박 하나, 뭐 이렇게 들고 다 맨날 모이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국수 삶아 드시고, 그 다음에 또 밥도 끓여 드시고, 뭐 묵사발도 해서 드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힘드시겠죠. 그러게, 그것도 반장 역할은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힘이 들겠네요. 힘들죠. 동네 어르신들이 3, 3, 5 허구한 날 요양보호사 업무 시간에 모이셔가지고 맨날 그 음식을 혼자서 다 하셔야 되니까 당연히 힘드시죠. 그리고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네. 동네 어르신들 음식 하느라고 요양보호사가 또 다른 일정을 이 급여 관리를 소화를 못 하고 계시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일이 과중해 갖고 네. 요양보호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요양보호사님은 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저희한테 빨리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거의 6개월이 지나도록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 방문을 할 때도 뭐 그냥 동네 어르신들이 와서 그냥 계시는가 보다 생각을 했지,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지는 몰랐습니다. 네. 근데 6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그 집에 모이는 인원이 많아진 거예요. 처음엔 3, 3, 5 모이셨는데, 그 다음에는 그만큼 잘 대해줬나 보죠? 네, 그 다음에는 거실에 발을 네. 디딜 수 없을 정도로 동네 어르신들이 빡빡하게 다 모여서 앉아서 계시는 거예요. 10명, 15명. 네. 그래서 요양보호사님이 당연히 업무 로드가 생기고 힘드시죠. 네. 그래서 요양보호사님이 못 하시겠다고 한 사례예요. 이제 못 가겠다고,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전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요양보호사가 계속 참고 지낸 거로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양보호사님들이 본인의 업무의 범위, 그 다음에 서비스의 내용, 또 저희가 현재는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분 단위로. 네네. 매일매일 분 단위로 서비스 제공 계획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내용을 요양보호사가 잘 파악을 해서, 그 급여 제공 계획서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케이스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업무 일지를 썼다 그러면은 그 네.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을 기록 안 한 거 아닌가요? 이제 그 서류랑 실제 네. 뭐 한 내용이랑 그거를 이게 생각을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기록하라는, 저희가 급여 제공하라는 대로 기록지는 제출했지만 네. 실제 서비스는 그 동네 어르신들 맨날 잔치하다가 요양보호사가 이제 번아웃이 된 사례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요양보호사님이 그럼 처음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았었을까요? 그거는 바로 그 센터에다가 얘기해서 네. 그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먼저 상의를 해봤어야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이거를 문제라고 인식을 하시고, 이게 그냥, 잘 해주면 어르신도 나한테 잘 해주겠지. 뭐, 크게 문제를 그냥, 일으키지 말고 가야지라는, 아니란 생각보다는 본인의 업무 범위와 업무의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네. 그게 문제라는 거를 인식을 하시고 빨리 센터에 보고를 하셔서 같이 이거를 어떻게 개입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할지를 의논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분은 6개월이 넘어서 거의 본인이 완전히 못 하시겠다 할 때까지 하시다가 이제 난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한 거는 본인도 이제 굉장히 그동안 힘들으셨을 거고, 또 센터에서도 이제 수급자에 대한 급여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굉장히 안 좋게 끝난 사례죠. 그래서 요양보호사님이 이제 처음에 그 문제를 인식하고 센터에 보고를 하시고, 제가 이제 센터장으로서 이제 대표자로서 아마 이렇게 저는 조정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복지사가 가서 네. 업무가 어떻게 돼갖고 이것까지는 네.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먼저 드려서
조정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네.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우리 집엔 할 일도 없는데 그것도 못해? 예, 그러면 나 다른 센터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든가, 요양보호사 바꿔주세요. 아니면 나 여기랑 종료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다른 센터로 갈 거예요. 보통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그때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은요, 어르신 댁에 가서, 그 요양보호사님이 그동안 이렇게 어르신이 원하시는 대로 서비스를 해주셨지만 사실 요양보호사님 업무 외에 것들을 해주신 이런 그 무리한 요구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해주신 사례입니다. 그래서 참 저희도 그래도 어르신도 이제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이게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주셨고 또 요양보호사님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더 요양보호사가 힘들어서 못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또 어르신은, 이 그 동네 어르신들하고 매일같이 모여서 그렇게 노시는 게 이분의 낙이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전혀 못하게 하면 또 어르신은 무슨 낙으로 사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 요거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두세 번으로 좀 줄여주세요라고 해서, 일시 중단이 됐다가 다시 이게 그 계약을 한 서비스를 지속한 그런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후에 그래서 어르신이 한 달에 뭐 한 세 번, 네 번 이렇게 이제 매일같이 하던 거를 좀 줄여주셨죠. 그렇게 일단은 하던 거를 중지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조금 횟수를 먼저 줄이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거를 이렇게 줄여나가는 쪽으로 가야지 이루어지던 업무를 갑자기 중단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서비스 들어갈 때 문제를 빨리 인식하고 되는 거는 처음부터 되는 거고 안 되는 거는 처음부터 이게 안 되는 거로 이렇게 했으면 이게 한참 이루어지던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하기도 힘들고 또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정상적으로 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사전 파악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파악도 됐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대. 그죠? 네, 사전에 그래서 센터나 요양보호사들이 이제 어르신하고 처음에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육부사정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라는 부분이 이 어르신이 이제 동네 어르신들하고 맨날 모여서 이렇게 노시는 뭐 이런 부분도 사회적 관계 하나이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파악이 미진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요양보호사가 처음부터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대처를 좀 빨리 했으면 이제 그렇게 이제 중간에 갈등 관계가 되진 않았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은 있고요. 그렇죠. 네, 어쨌든 해결이 잘 됐으니까 좋네요. 네, 그래도 이 요양보호사님들이 대부분 이게 어르신들이 요구하시는 거에 대해서 거절을 하시거나 그거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기술이 좀 부족하세요. 그 상당히 좀 어려운데.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업무가 종료가 되거나 또 아니면 어르신하고 관계가 단절이 될까봐 이제 그 부분을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 그래서 요양보호사에게는 그 어르신하고의 어떤 라포 형성, 그다음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의사소통의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네.